네, 중국 관영 매체가 이례적으로 한국인들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민 80%가 중국과 가까워지길 원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베이징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삼진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중국의 의도가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중국 관영 영자지인 글로벌 타임즈의 기사입니다.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인데요. 한중 관계 방향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80% 이상이 양국이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길 바란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의 57%는 한중 관계가 멀어지거나 적대적이 됐다고 답했고, 응답자 절반 이상이 미국이 한중 관계의 방해 요인이거나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한국이 31년 만에 무역 적자를 낸 원인이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지 말라는 미국의 압박 때문이라는 응답도 80%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대목입니다. 中韩经济联系密切，产供链高度互嵌，半导体产业互为上下游。希望韩方做出正确判断。 심지어 한국이 일본보다 미국에 버림받을 위험이 높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패한 한국 정부가 대중 무역 적자와 북핵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른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정책이나 사드 사태 이후 한학령 시행, 반간첩법 등을 빼고 한국 정부 탓으로만 책임을 돌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기술 봉쇄 등 압박이 거세지면서 한국과의 협력을 바란다는 점을 내비쳤다는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중국 때리기가 본격화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중국의 더 고강도 제재를 언급하고 있는데 중국의 반발이 거세다고요. 네, 중국은 미국이 자국 산업의 문제를 중국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3배 높이는 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나온 반응입니다. 자, 이달 초 제니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중국을 찾아서 과잉 생산 문제를 지적하고 돌아간 지 불과 열흘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건데요. 여기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조선과 해양, 물류 분야에서도 중국의 무역 관행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최근 미국에서 열린 미중 경제 워킹그룹에서는 중국산 전기차와 태양광, 친환경 에너지 제품 등의 과잉 생산 문제가 처음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캐설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들 중국산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의회 청문회에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대선 경쟁이 격화될수록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와 공약이 난무하면서 중국 때리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그야말로 더 심한 불공약들로 넘치는데요. 경제 회생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무역 질서를 지켜달라는 말밖에는 마땅히 대응할 수단도 없어서 속이 타들어갈 텐데 다음 주 방중하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통상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我们一贯要求美方切实尊重公平竞争原则，遵守世贸组织规则，立即停止针对中国的贸易保护主义措施。中方将采取一切必要措施，维护自身的正当权利。 네,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망치를 뛰어넘는 5.3%를 기록했는데 이렇게 되면 올해 중국의 목표인 5% 안팎의 성장률 달성에 청신호가 켜진 겁니까? 네, 중국 정부는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1분기 5.3%의 성장률은 그야말로 시장의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기대 이상의 수치인데요. 자, 노후 제품 교체 시 보조금을 주는 소비 진작 대책이 효과를 발휘한 걸로 평가됩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투입하기로 한 7천억 위안, 우리 돈 133조 원의 30%를 이미 1분기에 쏟아부었습니다. 중국은 1조 위안의 특별국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이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6월 말까지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고요. 또 지급 준비율은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하면서 1조 위안의 중장기 유동성 확보에도 나섰고 또 금리 역시 시장의 예상을 깨고 동결했습니다.
未来的货币政策我们还是有空间的，我们将密切观察政策效果及经济恢复目标实现的情况，积极的用好我们储备的政策。 중국 정부가 성장률 달성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일부 지표들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5개월 만에 하락세로 바뀌었고 바닥 경기를 할 수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밑바닥 수준입니다. 최근 IMF는 올해 세계 성장률을 3.2%로 소폭 상향 조정하면서도 중국의 경우 올해 4.6%, 내년 4.1%로 머물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이고 강력한 개혁 조치를 주문했는데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조정 성공을 통해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도 자연스럽게 잡겠다는 보관을 내놨습니다. 네, 이번 주 초 중국에서는 베이징 하프 마라톤 승부 조작 논란이 일었습니다. 중국 선수가 이길 수 있도록 양보하는 장면까지 카메라에 잡혔는데 그 밖에 중국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결승선 입구에서 케냐 선수 3명이 중국 선수에게 길을 터주고 빨리 가라고 손짓하는 장면에 중국 시청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SNS에서는 승부 조작이라고 떠들썩했는데요. 이 케냐 선수는 허재가 이 하프 마라톤에서 중국 신기록을 세울 수 있도록 대가 없이 도와줬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커졌는데 또 다른 방송에서는 페이스메이커로 고용됐다고 말해 현재 진상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중국에서 1억 원짜리 가슴 확대 수술을 했는데 보형물에 낙타와 박쥐, 침팬지 등에서 추출한 단백질이 들어간 것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베이징의 한 성형외과가 합성 보형물을 쓰지 않고 자신의 혈액 조직을 배양해 활용하는 가슴 확대술이라며 시행한 건데요. 중국 CCTV가 해당 병원을 찾았지만 병원은 이미 문을 닫았고 피해자의 진료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중국의 의료 미용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전 문제는 신경 쓰지 않고 있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 13살 중학생들의 동급생 살해 후 암매장 사건이 중국에 큰 충격을 줬죠. 이 사건은 2021년 중국이 일부 강력범죄에 대해 형사 책임 연령을 12살로 하향한 뒤 적용된 첫 사례가 됐습니다. 중국 법원은 이들에게 10년에서 15년형을 각각 선고하면서 관용하되 묵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한국을 떠난 지 보름이 넘은 용인푸 씨, 푸공주, 푸바오는 중국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요? 중국 자이언트 판다 보호연구센터가 최근 공개한 영상에서 푸바오는 내실에서 벗어나 방사장에서 활동하고 대나무와 과일을 잘 먹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푸바오가 지금처럼 잘 적응할 경우 일반 관객에게 공개될 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차이나워치였습니다.